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90년대 복고풍을 배경으로 대기업 삼진그룹 말단 여직원 3인방들이 비리를 파헤쳐나가는 상쾌함을 담은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리뷰입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삼진그룹 회사에서 다량의 페놀이 흘러나오는 것을 숨기려는 회사와 이 비밀을 파헤치려는 여직원들의 내부 고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허구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바탕으로 두고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올해 초에 개봉했던 마크 러팔로 주연의 다크 워터스가 비슷한 맥락으로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희망과 꿈을 노래하던 90년대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유쾌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는 생각보다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잊혀져서는 안 될 사건들을 기억하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실화 바탕의 영화들처럼 그 주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이 영화는 현실적인 풀이를 배제시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짧게 언급하고 제대로 시작해봅시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보시다시피 여성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노골적인 페미니즘에 의해 작품성이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걱정을 해줬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페미니즘이란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과장되게 느껴지셨다면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성 역할이 고착화되어 있던 90년대의 사회상을 다루고 있고, 이야기 자체는 여성을 위주로 하되 그 본질은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풀이 방식보다는 영화라는 허구의 시나리오의 매력으로 소화해내면서 선을 넘지 않고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이해 나가는 게 큰 매력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무시하는 남성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위치에서 약자로 묘사되는 사람을 향한 오만함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커리어 우먼들 외에도 오태영 상무가 그런 위치로서 등장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은퇴한 사장의 아들임에도 모두가 그를 나쁘게 바라보고 속으로 무시하는 등 사회적 위치만 제외한다면 마녀사냥당할 약자와 다를 게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업영화나 매력으로서도 충분히 마음에 들었지만 크게 색다르지는 않았다는 게 아쉬웠을 뿐인데요. 이미 내부 고발이라는 어두운 주제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이하느냐가 큰 관건인데, 이 영화는 90년대라는 배경을 적극 활용하여 시대상 차별 대우를 받던 약자들의 시선을 표현하였고, 나름대로 그 시절 사람들이 익숙하게 찾을 만한 공감대 요소와 깨알 디테일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신선함과 추억의 향기 같은 풀이 방식과는 별개로 스토리 자체는 어느 영화에서나 볼 법한 클리셰가 담겨져 있지 않았나 싶네요. 때문에 무거운 주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희망찬 메시지로서는 킬링타임으로 만족스러웠지만 그 이상의 재미를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현실적인 부분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서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실에 빗대어 사회를 꼬집다기보다는 그저 영화 자체 시나리오로 바라봤을 때의 전달 방식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화는 각자 분야에서 뛰어난 솜씨를 가진 세 여성 주인공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실무 능력 퍼펙트 이자영, 멘트의 달인 돌직구 정유나, 수학천재 회계부 신보라 등등, 이들은 대리가 되면 진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아붓는 청년들처럼 말이죠. 특히나 정보 수집력과 SNS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90년대의 시대 배경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방안보다는 희망만 부풀고 있는 개성과 스타일이 피어나던 낭만의 시대 속 단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냉혹한 현실이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회사가 시민들에게 저지른 악행을 눈치채고 치밀한 비즈니스에 의해 저지당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노력했던 것인가에 대해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여기서 포기한다고 해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친구들과 동기들이 도와줌으로써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곱씹어 주었기 때문에 어둡고 현실적인 주제를 낭만 가득 90년대 스타일로 풀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또한 새 주인공들이 강한 캐릭터성으로 좋은 케미를 보여주거나 깨알 재미 요소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캐릭터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몇몇 개연성 부재 에피소드들의 장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지만, 오히려 장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하고 싶은 걸 하라는 메시지에 감초를 더해주는 방식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그러하다는 입장이라 양날의 검처럼 아쉽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인공 3인방이 희망과 열정을 무기로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앞을 향해 나가는 현대인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들이 조사를 위해서 어떠한 수사극을 보여주더라도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효율적인 방법보다는 발로 뛰는 열정적인 선택지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별 같은 건 따질 필요 없이 각자만의 주체적인 이야기로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싶더군요. 지금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예, 이거 대본에 괜히 넣었나?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배우들의 이야기를 정말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고화성, 이솜, 박혜수 등 한국 영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여배우들인 만큼 캐릭터에게 주어진 매력 포인트를 자신들만의 개성으로 풀이하며 훌륭한 케미를 이뤄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흡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발판을 마련해준 이종필 감독님도 한몫하셨네요. 물론 다른 배우들도 언급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는데, 은근 비중있게 등장했던 타일러 라쉬가 등장해서 영화의 초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감초 역할도 해주고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모습 덕분에 자기적이기보다는 신의 한 수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었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한 킬링타임 영화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한 방을 남기는 영화라는 마지막 입장을 말씀드리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